60대 초반의 박 씨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충격적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자신만 탈락한 걸까요? 박 씨는 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 씨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민연금을 열심히 낸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된 것일까요? 도대체 기준이 얼마인데 자신만 탈락한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2년생부터 69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그리고 탈락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박 씨가 기초연금 탈락 통지를 받은 것은 65세 생일이 지나고 한 달 후였습니다. 박 씨는 생일이 지나자마자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신청하라고 권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65세 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 꼭 신청해. 박 씨는 서류를 준비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접수해 주었습니다. 박 씨는 곧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탈락 통지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왜 탈락했을까?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이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노후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결과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것이 기초연금 탈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억울했습니다. 성실하게 연금을 낸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들은 기초연금 받지? 친구들이 대답했습니다. 응, 받아. 박 씨가 물었습니다. 자네들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아? 친구들이 각자 금액을 말했습니다. 박 씨보다 적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구나. 반대로 많이 받는 사람은 탈락하는구나. 박 씨는 이것이 공평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얼마인가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그 일정 금액이 얼마인데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략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박 씨는 답답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이 쉽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고 다른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경우를 대입해봤습니다. 계산 결과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나 기초연금 못 받는데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낸 건데.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대.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받는다는데 우리만 못 받네요. 박 씨는 친구 중에서도 비슷한 처지인 사람을 찾았습니다. 김 씨라는 친구였습니다. 김 씨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기초연금 받아? 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못 받아. 국민연금 때문에 탈락했어. 박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둘 다 같은 처지네. 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연금 낸 게 오히려 손해가 된 것 같아. 차라리 적게 낼 걸 그랬나 싶어.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계산해보면 우리가 손해는 아니야.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기초연금 없어도 총액은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 있어. 박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래. 김 씨가 계산해서 보여줬습니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고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와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총액은 비슷하거나 국민연금이 많은 경우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박 씨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손해는 아니구나.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찝찝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자신만 못 받는다고 말하기가 민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부자여서 못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낸 것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박 씨의 또 다른 친구 최 씨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최 씨는 국민연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젊었을 때 자영업을 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초연금 받아. 국민연금이 적어서. 박 씨가 물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합치면 얼마나 돼? 최 씨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박 씨의 국민연금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가 크게 손해는 아니구나. 박 씨는 동사무소에 다시 갔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기초연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뀌니 내년에 다시 신청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내년에는 받을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박 씨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받아들여야겠구나. 박 씨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비록 기초연금은 못 받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준비한 결과니까요. 박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초연금 못 받아도 괜찮아요. 국민연금 있잖아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박 씨는 친구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기초연금 못 받아. 국민연금 때문에.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억울하지 않아?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아. 총액으로 보면 비슷해. 친구들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야. 박 씨는 경로당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부러워하지 맙시다. 각자 상황이 다른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르신들이